안녕하세요. 노자의 지혜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46장, 여기에 담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에너지, 재능,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걸 상징하는 여러분의 말은 도대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그려보고요. 노자가 진단한 문제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그 해법은 또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자는요, 어떤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날카롭게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냥 그 사회 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원문을 먼저 보면서 시작할게요. 이 첫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대비를 보여주거든요. 먼저 천하 유도, 세상에 제대로 된 도가 있을 때, 이때는 각주 마이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주마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쌩쌩 달리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슈퍼카 같은 최고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전쟁이 끝나니까 밭으로 돌아와서 거름을 낸다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에너지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생산적인 일에 쓰이고 있다는 정말 평화로운 그림이죠. 반면에 천하무도, 세상에 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마생어교라고 합니다. 전쟁에 쓰는 말, 육마가 성곽 바로 바깥 들판인 교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건데요. 아니 원래 들판은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까지 전쟁의 기운이 뻗어서 사회 전체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태가 되는 걸까요? 노자는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바로 화막되어 부지족,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이건 밖에서 오는 태풍 같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끝없는 갈증이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구막되어 욕득,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하죠. 이 허물도 그냥 개인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뜻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기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진단만 하고 끝나면 노자가 아니죠. 아주 명쾌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바로 고지족지족, 상족의. 이걸 그대로 풀면 만족함을 아는 그 만족감이야말로 언제나 만족스럽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평화를 얻는 핵심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깊은 뜻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펼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 이 도대체 뭘까요? 노자 시대의 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뭐랄까 최첨단 무기 같은 핵심 전략 자산이었어요. 이걸 오늘날에 빗대어 보면 한 사회가 가진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기술, 자본, 뛰어난 인재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확하죠? 노자가 말한 두 가지 상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천하유도, 즉 도가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그 에너지가 전부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천하무도, 도가 없는 사회는 그 모든 귀한 에너지를 갈등과 불안, 그리고 끝도 없는 경쟁을 준비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짧은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화려한 영관을 돋는 전쟁터의 말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밭을 가는 농사의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의 말을 칭송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마을이 황폐해지자 그 영광의 말은 결국 굶주려서 쓰러지고 말아요. 바로 그때 농사를 짓단 말이 한마디 하죠. 진짜 힘이라는 건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묵묵히 생명을 길러내는 바로 그 힘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말들을 풍요로운 밭이 아니라 삭막한 전쟁터로 내모는 걸까요? 노자는 그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불지족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죠. 노자는 이게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재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더를 외치는 상태. 마치 밑빠진 곡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증.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욕득입니다. 뭔가를 더 얻으려는 아주 구체적인 욕망이죠. 불지족이 마음의 상태였다면 욕득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서라도 경쟁자를 짓밟아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 노자는 이걸 가장 큰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전쟁이 바로 이 욕득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해요. 이걸 더 사야 행복해져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이 끝없는 욕망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본성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서 주입된 일종의 병일까요? 하지만 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노자의 위대함이죠. 이 끔찍한 재앙과 허물에 대해서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죠. 고지족지족 상족의. 이 아름다운 문자는요, 그냥 만족하며 사세요라는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면의 선택이 어떻게 외부 조건과 상관없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해해 볼게요. 첫 번째, 지족은 나는 만족하기로 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럼 지족은 뭐냐? 바로 그 선택의 결과로 찾아오는 깊고 안정적인 평화, 그러니까 진짜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뭘 더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내 안의 기준으로 나는 지금 충분하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주체적인 평화인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시면 뷔페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불지족은 뭐냐면 뷔페에 가서 본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다 먹다가 결국 배탈 나는 상태예요. 반반의 지족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딱 골라서 먹기로 선택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아, 진짜 잘 먹었다 하고 느끼는 그 평화로운 포만감. 그게 바로 지족입니다. 접시에 다른 음식이 얼마나 남았든 남들이 뭘 먹든 상관없이 온전히 나만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 바로 그거죠. 네, 이렇게 긴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500년 전의 지혜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만족하는 길은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말은 어디를 달렸나요? 생명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밭을 갈았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끝없는 전쟁터에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렸습니까?